도심은 빌딩의 숲입니다. 까마득한 높이여서 올려다보기도 어렵습니다. 그런데 건물 사이에 눈길을 끄는 조형물들이 꼭 있습니다. 바로 거리의 조각입니다. 삭막한 도시에 활력을 주고 분위기도 정감 있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이 예술품들을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. 거리의 조각가로 유명한 유영한 씨를 만나 그의 예술이 갤러리에서 거리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. 2008년도에 제작한 작품인데요. 제목은 이 놀라운 세상 바람의 축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. 홀씨가 날아가서 자기 자손을 퍼뜨리고자 하는 그 현상을 다양한 그 형태를 이용해서 표현해 봤습니다. 경기도 이천의 한 대형 쇼핑몰. 이곳에도 유용한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가방의 즐거움을 가득 담은 행복한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.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, 그의 조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요 큰 컵은 남편, 그리고 저기 있는 작은 컵은 부인 해가지고 부부가 마주 앉아서 컵에 그 차를 마시면서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작품은 그 가위바위보라는 제목인데 그 작품을 그 청동으로 뜨고 이게 원형입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그 만두피처럼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보면은 신문을 보고 있는데 뒤편으로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. 그냥 신문과 사람이 그냥 하나가 돼서 그냥 푹 파묻혀서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그의 작업실은 작은 컨테이너 박스. 찜통 같은 작업실에서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작업을 그냥 생각날 때 만들어 놓고 또 용도가 생기면 또 용도대로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제가 그 보관하고 그러죠. 야외를 설치함으로 해서 좋은 작품을 야외에 설치함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 생각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야외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초창기에 야외 작품을 할 때만 해도 조각에 색을 넣는 거를 터부시했습니다. 근데 조각에 왜 색을 넣으면 안 되지?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기술적인 게 부족하다? 그럼 그 기술적인 거를 정말 기술 있는 분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그걸 기술 자문 받으면 될 거 아닌가 해서 제가 거의 최초라고 저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. 조각에 색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색을 집어넣는 순간에 뭐 그것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저렇게 조각에 색도 들어가네? 그림이 되네? 그런 것이 이제 어떤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, 그러니까 그런 야외 조각을 한다는 거는 그때까지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작가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. 새로운 주제 발굴하고 새로운 기법을 발견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무관심의 대상이 될 리가 없죠. 고등학교 이제 미술반 생활을 하면서 그 조각을 전공한 미술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만 그리다가 조각을 배우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작업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밤늦게도 일하게 되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
조각 작업을 하다 보니까 먼지를 많이 마셨나 봐요.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 미술대학을 들어갔는데 바로 이제 폐병이 됐죠. 그래서 아주 갈등이 많이 생겼죠. 그렇지만 뭐 미술대학이고 또 해야 될 일이니까 뭐 하긴 하면서도 그때만 해도 그 결핵약이 그렇게 뭐 흔하지도 않았고 그 한 번 먹으면 한 움큼씩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어려운 병이었었죠. 각혈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조각이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.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갈등이 심했었죠. 그게 이제 대학 졸업할 때 졸업하고 나서까지도 갈등이 계속됐죠.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작업이 아주 또 냄새가 굉장히 심한 작업을 또 하게 됐어요. 무슨 작업이었냐면은 고무 라텍스 가지고 어떤 그 물건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걸 이제 석고로 떠내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거 아무도 그런 작업을 안 했었거든요. 그게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걸 뜨면 그 라텍스 냄새가 엄청납니다. 그래서 방독면 쓰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때가 참 아름다운 기억이죠.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고 그렇게 어찌됐든 제가 조각을 좋아한 것 같아요.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 처음에는 그 몸이 아프고 갈등이 심하니까 좀 무거운 주제를 달았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품의 제목들이 묵보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. 묵이라는 게 이제 그 침묵한다는 묵자거든요. 그래서 그 어떤 물체를 막 뒤집어 씌운 작품이라든가 또는 사람 머리가 그 연기처럼 된 그런 거 다리만 있고 머리는 없이 그냥 연기처럼 있는 거 그런 작품도 하고 신문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 몸체는 없고 신문에 그냥 가려져 있는 그런 작품도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런 작품을 했나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물론 그때 당시에는 모두 다 어려웠지만 저도 많이 어려웠었고 작가는 뭐를 정하는 순간에 그것이 형식화되고 해요. 그것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순간에 다른 분들은 그것을 또 자유스럽게 해석을 하거든요. 그럼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나오죠. 어떤 계기가 있었죠. 제가 독일에서 전시가 갑자기 있게 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무거운 작품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좀 가벼운 걸 해야 되겠다 했는데 대학원 논문을 쓴 그 기억이 나서 철사 조각을 하게 된 거죠. 철사 조각이 참 재미있잖아요. 주제를 쉽게 다루기도 하지만 만들기도 쉽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일러스트 같아요. 만화 같기도 하고 사파 같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제가 대학교 어렸을 때부터도 사파 같은 조각, 만화 같은 조각 이런 거 어떨까 해가지고 해보고 싶었었지만 해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 응축된 것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지 철사를 만지는 순간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좀 가볍게 하자. 주제도 가볍고 또 만드는 것도 가볍고 또 무게도 가벼운 그런 작품들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런 철사 조각을 하게 됐고 하나씩 제거하고 점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회에서도 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감사합니다. 네, 작가 수고하셨습니다. 유영아는 시민들과 대화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우리도 그와 함께 대화하면서 예술을 마음껏 즐겨보는 것이 어떨까요?